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0일 불금에 진행하는 유빈의 트렌드톡 모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생소한 키워드예요. 디지털 칵핏. 뭐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뭐 이 용어를 접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칵핏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밤 9시 거의 4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늦었지만 그리고 짧게라도 우리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칵핏이 무엇인지 좀 한번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디지털 칵핏은 기존의 그 대시보드를 자율 자동차나 이런 쪽에 맞게 확장해서 네, 그 중앙에 있는 계기판뿐만 네, 아니고 예, 시트라든지 예, 실내 공간을 예, 전부 아우르는 그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디지털 칵핏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국내 있는 삼성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좀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에 많이 포커스 되어 있는 게 디지털 칵핏이지만 제가 오늘 좀 고민은 결국은 이 계기판에 한정시키지 말고 이 좌석 시트까지 포함한 결국은 자동차의 실내 공간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칵핏을 해석을 하고 논의를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칵핏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뭐 시트라든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디지털 칵핏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안전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플랫폼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디지털 칵핏은 여러 이제 기술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그 몇 년, 10년 전만 해도 디지털 기기하면 스마트폰이었는데 지금 자동차에 그 스마트폰에서 발전되었던 기술들이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넘어오는 그곳 자체가 또 계기판 영역이긴 하는데 결국은 디지털 칵핏이라는 영역이 여러 기술들이 종합되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과 연동을 해서 차 안에서 뭐 집과 커넥트돼서 컨트롤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용자를 인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는 그 차량과 사람의 그 인터페이스로서 해주는 그래서 온갖 기술이 다 녹아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디지털 칵핏이 뭐 사용자나 또는 비즈니스적이라든지 이런 기술 측면에서 주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그 차에 있는 그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네. 그 이동하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이 칵핏 자체가 이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정보를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이 방금 말씀하신 그 가치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브라보 유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한 삶을 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치를 곳이다. 그래서 디지털 칵핏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 아주 좋은 네, 그렇게 좀 가치를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디지털 칵핏이 좀 더 그냥 단순히 운전자석 또는 뭐 조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탑승자 또는 더 개념을 확장한다면 뒷좌석까지도 뭐 확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탑승하는 공간인데 이런 탑승 공간이 어떤 형태로도 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활용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차량 시트까지 개념이 확장된 거 아닐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자동차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향후는 이제 어떤 그 텔레프리젠스 회의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예. 또는 이제 움직이는 서비스 공간으로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찾아가는 도서관이나 휴게소, 진료소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찾아가는 VR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예, 없는 예, 사람들이나 예. 이럴 경우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직 미러나 또는 디지털 사이니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텔레프리전스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치가 이 안전한 이동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서 졸음 방지를 예. 인식해서 알려준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네. 등등 여러 가지를 안전 서비스 관점에서 예. 활용 가치가 엄청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는 도중에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잠깐 들으면 나가시는데 또 댓글에 남겨줬어요. 김철현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나가셨네요. 아무튼 예, 방송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지금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개인화 서비스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페이스도 확장되고 현재 보여지는 거는 뭐 촬영 제어도 하고 정보 표시도 되고 여기에서 어떤 커머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맞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칵핏이 등장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커머스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도중에 또 한 분께서 좀 모르셔서 또 일찍 나가셨는데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의 가치에서 약간 모빌리티 홈으로 개인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피곤하다 이렇듯이 그럴 때 휴식이나 이동이나 업무 같은 거를 오히려 차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향후는 모빌리티 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빌리티 홈이라는 게 자율주행 기능과 결합되면서 그 그렇죠. 개념 컨셉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운전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잠을 자거나 휴식하거나 일을 보거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율주행에서의 모빌리티 홈이나 모빌리티 사무실 개념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었을 때 레벨별로 콕핏이 발전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에 따라서 네.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생길 것 같고 다양하게 활용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보통 1, 2, 3, 4, 5 이렇게 레벨이 되죠. 보면 이제 레벨들이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그 운전자가 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운전 그 레벨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게 뭐 레벨 2인지 3인지 정확히 굳이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운전자가 안전히 시선을 전방에서 떼지는 못하는 경우는 결국 운전하는 상황인 거고 그때 이제 계기판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뭔가 주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어떤 레벨에서 큰 변화는 전방에서 시선을 뗄 수 있다. 거기서부터 아마 많은 서비스 차이가 그걸 기준으로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전방에 시선을 뗄 수만 있다라면 아까 같이 뭐 각종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꽤 많이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 서비스가 집안의 홈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 넷플릭스 컨텐츠 서비스들이 요금제죠. 요금제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디지털 칵핏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기본적으로 연동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자동차 탑승하면 스마트폰 연계해서 그 자동차 대시보드 화면에 띄워주는데 디지털 칵핏은 결국은 그런 기능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주는 개념으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디지털 칵핏이
향후 미래?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뭐 근미래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칵핏이 가야 될 방향 또는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에서 운전자를 인식한다든지 상황을 인식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형태의 차량 실내 공간으로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차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엮어낼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디지털 칵핏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진짜 어느 디바이스 뭐든 다 요즘에는 공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맞춤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방향의 흐름들이 있을까요? 실내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 되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안의 내부는 미니멀리즘 하면서 어떤 그 안의 공간이 트랜스포머, 즉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서 시트가 배열되면서 바뀌고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상황이나 서비스를 제어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결국은 이런 디지털 커핏이 실감 미디어 컨텐츠와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이나 또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이지만 친화적인 아날로그 감성으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칵핏이 좀 제품이 고급화된 제품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비행기 타면 좌석이 뭐 이코노미석도 있지만 비즈니스석 뭐 이렇게 꽤 등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행기 고급 좌석과 같은, 사실 우등 고속버스도 보면 요즘에 프리미엄 버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칵핏이 결국은 아주 편안한 곳. 왜냐하면 저희 디지털 칵핏에 가지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동의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였거든요. 그래서 휴식하는 공간, 뭐 모빌리티 홈 이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컨셉과 맞물린다라면 고급화 관점에서의 단순히 뭐 소재가 고급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칵핏의 가격 차이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지털 커핏이 인포테인먼트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치 컨시어지처럼 이동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 맞는지요? 그래서 스마트 싱스, 즉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커핏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동하는 통제소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다양한 다른 내부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예. 그런 공간으로 개인화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급화와 함께 또 아까 햅틱 기술 이런 용어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좀 아날로그 감성을 최대한 제공해주면서 좀 편안한, 사람이 이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처리는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적인 형태로 피드백을 주었을 때 감성적으로 좀 안정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칵핏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들이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지 그런 고민도 UX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실내 공간을 쾌적하려면 온도도 쾌적해야 되고 뭐 바람이라든지 먼지 제거부터 하고 소음, 음악, 뭐 의자 높이 조절 뭐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차량 내 뭐죠 그냥은 탈취지만 향기 같은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필요하지 않나. 사실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뭐죠 일부 먼지가 안 들어오는 뭐라 군사용처럼 안전 밀폐
그것도 특징으로 또 내세운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꽃가루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다음 내용으로 가면요. 이제 궁금사항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디지털 칵핏이 보통 앞좌석을 주로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좁게 보면 계기판 쪽 부분인데 그걸 시트까지 좀 개념을 확장하고 좀 더 이제 그 자동차 실내 공간으로 본다면 뒷좌석 있잖아요. 그래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개념이 어떻게 좀 연동이 되면 좋은 서비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모드일 때 앞좌석이 뒤로 돌아서 네 명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어떤 형태가 더 결국은 있을까요? 트랜스포머 인터페이스를 바뀌어야 트랜스포머. 되지 않을까. 예. 그쵸. 네. 그러면 그 공간에 뭐 이제 트랜스포머를 바뀌고 또 이러한 인터랙션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테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또 디지털 사이니지나 매직 미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RSE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여기서 RSE 김쟁님께서 나가시면서 예,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멘트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네, 저희들은 계속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SE는 리어 후방 뒷좌석이죠.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궁금사항들이 여기 있어서 시간도 제약돼서 빨리빨리 하나씩만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내 디지털 칵핏의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음성 인식,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지만 향후는 이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 음성 인식인데 저희 음성을 김성호 네. 팀장님께서 인식이 되셨나 봐요. 들어오셨어요. 수고들 많으세요라는 네, 피드백, 음성 피드 이건 텍스트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호 팀장 또 야근 중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늦은 시간,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일단 음성 인식이나 또 동작 인식, 얼굴 인식 네, 부분들이 또 공간 인식. 또. 공간 인식. 네. 네. 이제 실내 공간에는 운전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탑승자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 운전자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뭐 동작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간 인식 기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자율주행 모드로 일단은 구분 짓는다면 레벨별로 칵핏의 발전 로드맵.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거의가 레벨 4단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미래의 어떤 계기판을 모습하고 있는 디지털 콕핏은 거의 4단계 로드맵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마 그 디지털 칵핏은 그 운전자의 운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형태의 여러 가지 컨셉들이 등장하는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차량에 탑승해서 즐기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게 경계선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칵핏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하나의 옵션처럼 아주 비쌀 것 같아요. 단계별로.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레벨별로 콕핏이 발전에 따라서 서비스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역시나 4단계가 되면 좀 가격이 저렴해질까요? 그 전까지는 비쌀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까지 기계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자동차는 좀 일체형으로 뭔가 기계가 묶여 있어서 차량이 구성되는데 요즘에 전기 자동차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터와 배터리 뼈대만 기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업체가 있고 그걸 가져다가 이쪽에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그런 뼈대들을 기기들을 옮겨서 자동차를 완성시키는 그런 비즈니스화로 되는 생태계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칵핏이 초기에는 계기판만 구성된 부품 레벨의 디지털 칵핏, 운전석까지의 그런 통합된 디지털 칵핏, 아예 뒷차석까지 연동된 통합 패키지의 칵핏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올리면 뼈대에다가 자동차가 구성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인가 요것만 좀 올리면, 플라잉카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뼈대를 가져다가 드론 같은 곳에 넣으면 플랭카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좀 무게 때문에 좀 그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거기 설계 개념들은 꽤 많이 재활용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좀 그 레벨별로 좀 많이 카테고리가 될 것 같고요. 모든 가격이라는 게 이제 대량 물량이 많으면 뭐 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저 비행기 에어택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칵핏은 차량하고 쉽게 분리되거나 결합되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저 에어택시랑 결합되면 어떤 측면이 좀 좋은 게 있을까요? 택시요? 네, 에어택시라는 부분과 디지털 칵핏이 결합되면 뭐 시간이나 교통 체중이나 이런 네. 것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질문 드렸던 의도는 그 자동차 업체 중에 컨셉을 발표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동차 업체 기억을 잘 안 나요. 무슨 자동차 업체였는데 미래의 자동차 컨셉을 제안하면서 그게 지상에서는 자동차처럼 쭉쭉 운행을 하다가 이게 자동차 본체랑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바퀴 부분이랑. 그래서 이 드론 모듈이 날개만 와가지고 차량을 딱 집어가지고 그대로 들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냥 땅에서 움직이는 차량과 공중을 날아가는 에어 택시, 에어카, 플라잉카라는 개념으로 거의 융합돼서 이제 컨셉들이 막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칵핏도 좀 그거 연계해서 고민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디지털 칵핏이 국내와 해외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그 플라잉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규제가 있어서 안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벌써 규제가 풀려서 가능한 네. 지역도 있듯이 네, 디지털 칵핏도 그러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운행 중의 규제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나 보안이나 안전 프라이버시 이런 측면에서의 규제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저렴하지만 저희 나라 역시나 비쌀 것 같고 문화적인 또 차이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서비스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를 칵핏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 원격 진료도 되니 안 되느니 말 많고 하다못해 근데, 체온 측정기도 밖에 이게 많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예.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뭐 그 시트 배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헬스케어 부분에 네, 예,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규제가 네. 속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디지털 칵핏이 뭐 고장이 날 수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장애 요인들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칵핏이 자주 장애를 일으킬지. 보통 그 기계 뭐죠 자동차 그럴 같은 것 경우는 같아요. 결국은 예. 안전성에서 어떤 장애 요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보험이나 프라이버시나 보험 같은 거 프라이버시고 보험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장애 요인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안전하다는 게 사실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은 디지털 칵핏이 인포테인먼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인포테인먼트의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안전이라는 게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안이나 해킹 이런 부분은 어떤 안전하고도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 장치는 기계 마모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윤활유, 이게 엔진 쪽은 윤활유 부족일 텐데 칵핏은 디테일 기기다 보니 결국 해킹 때문에 장애가 발생돼 버그나 그것 때문에 정보들이 이제 잘못
표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가짜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운전자는 그거 보고 갈 수도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좋은 비자동차가 될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래서 장애 이유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적 요인에 또 네트워크적인 요인에 의해서 칵핏이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디지털 칵핏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눴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 아직 계시 한 3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디지털 칵핏 다들 들어보셨나요? 예, 이 3분이 어떤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지털 칵핏은 용어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 실내 공간 중에 그 계기판 있죠, 운전석에 그 대시보드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칵핏의 큰 주요 요소이고 저희는 오늘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계기판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트,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더 나아가서 뒷좌석까지. 그래서 자동차 실내 공간으로서의 어떤 개념의 어떤 재해석을 오늘 해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기존에는 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좀 더 고민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칵핏이라는 개념들이 어떠세요? 제가 뭐 요약은 해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쪽에서 의미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니면 저와는 좀 더 다른 의견이시나요? 자율주행이 도입한 이후에는 예, 굉장히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해서 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디지털 칵핏이 결국은 우리 디지털 라이프,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여기서 키워드 중 하나는 이제 라이프라는 그 디지털 라이프 또는 새로운 라이프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의 이 디지털 칵핏을 바라보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에 브라보 유얼 라이프. 예, 예. 하여튼 브라보라는 단어를 애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네. 하여튼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이 방송에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주에 같이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할 때 댓글로 좀 뭐 질문이라든지 또는 생각하시는 것들을 의견 주시면 원격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진정한 커넥티드 싱킹이 반영이 된 트렌드 톡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무리 멘트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강철님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명님께서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하여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